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창 단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또 대표적인 재건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대창 단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창 단조의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노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강세 포인트를 받을 부분이 여럿 존재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현재 불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생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창 단조의 현재 흐름부터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오늘은 하락 압력을 좀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팔아쳐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적인 종목인 대창 단조도 관련된 흐름을 받아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8월 5일이었죠. 당시에 증시 쇼크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매집에 대한 의지가 좀 들어와주면서 재차 반등에 대한 현재 동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재건 테마가 불 때 또 상승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적인 부분도 우리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볼 때는 근 한 달 동안 기관 쪽하고 이제 투신 쪽에서 매집세가 좀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좀 찍혀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집세가 좀 들어와줘야 상승에 대한 어떤 강한 발판을 마련하는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야겠죠. 제가 다소 아쉬운 현재 실적 흐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22년과 23년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소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단기 손익 같은 경우에도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났죠.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가 24년부터 조금 발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년부터 23년까지의 PBR을 봤을 때는 일단 저 PBR 기준에 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주가치 제고를 제 기억상 한 4월 달쯤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밸류 프로그램이 불게 된다라고 하면 대창 단조도 좀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주 잔고도 현재 꺾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순수주액도 마찬가지로 22년까지는 좋았다가 24년 2분기부터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뭐 주가에 반영이 돼서 약세 모습까지 좀 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수출하는 종목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동향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여러 존재하는데, 건설기계 업종도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378원의 환율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증시가 현재 뭐 아래 공포,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또 건설기계 업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다시금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우선은 대통령께서 먼저 정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 줬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뭐 윤석열 정부의 밸류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진실에 대한 진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금투세부터 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밸류업 전에 금투자를 폐지를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은 좀 정말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이미 했었죠. 보게 되면 4월 16일에 공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뭐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니더라도 뭐 매입 자사주 소각 같은 부분이나 배당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좋은 흐름세까지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트럼프는 웃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미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기사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면 트럼프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심리가.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방산이랑 재건 테마가 1차적으로 다시금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흐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건설기계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원자재 역시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구리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마성 요인 외에 안전한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시간이 다소 필요해 보인다. 다만 원자재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건 테마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8월 22일 제조업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구리랑 알루미늄이 상승하면 채굴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건설기계 업종의 호조 가능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차트적인 흐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랫꼬리가 강하게 출현을 하면서 지지된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요 이평선을 다 이탈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날 이렇게 윗꼬리가 출현을 하였던 21선 구간의 돌파 여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61선 구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건 테마가 먼저 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트럼프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쟁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와주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 테마가 끝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반기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맞춰서 기업 역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